지난 6일 오전 홍콩 당국은 범민주 진영 인사 53명을 홍콩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체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이래 단일 검거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홍콩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예비선거를 치러 정권 전복을 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신종합에서는 금년 초 홍콩 역사 처음으로 웹사이트가 검열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등 자유국가 진영에서는 홍콩 정부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야당인 홍콩 민주당은 온건파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2014년 우산 시위 당시에는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당에서 시위에 직접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치권 확대와 민주주의 수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또 한 축으로는 홍콩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홍콩 학생회가 있습니다. 이들 범민주 진영은 2019년 11월 거둔 구의원 선거에 승리해 기세를 몰아 표 분산을 막고 홍콩 입법회 의원 선거에서 70석 중 과반 의석을 차지하겠다는 구상으로 이른바 35+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7월 중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범민주 진영은 비공식적으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10명 넘게 체포된 사람 중 지난 우산혁명의 또 다른 주역이자 이번 예비 선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베니 타이 전 교수를 비롯해 전직 의원 3명, 우츠와이 전당대표 등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 인사들이 최소 7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더 많은 체포를 할 것이라고 말해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검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인물 가운데에는 미국인 인권 변호사인 존 클랜시도 있어 미중 갈등을 크게 촉발하기도 했으며 그는 예비 선거에 관여한 정치단체의 재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은 1842년 아편 전쟁 후 영국에 양도되어 15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임대지역, 즉 반식민지가 된 이후로 홍콩은 영국의 대중국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되면서 번화한 무역항이 되었고 영국의 자본력을 통해 카지노나 관광사업까지 발전하면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낮은 규제 제도와 투자에 유리한 조세 구조로 1950년대부터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반환될 때 홍콩 사람들은 그리 기뻐하지 않았다는 설이 돌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본토로부터 정치적 불안, 빈곤 또는 박해를 피해 건너오는 이주민과 반체제 인사들의 도피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국과 중국 양측은 1984년에 홍콩을 1997년에 중국으로 반환하는 조약을 통해 일국 이체제라는 원칙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홍콩은 자체 사법부와 중국 본토와는 별도의 법률 시스템이 유지되었고 이러한 권리에는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법의 자유는 2047년에 만료될 예정이라서 현재 홍콩의 지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홍콩은 중국과 한나라의 일부가 되고 나서도 50년 동안 외교 및 국방 문제를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의 자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홍콩과 대만의 일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콩 대학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단지 11%가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며 71%는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언어인 광동어도 사실상 표준 중국어와 상호, 이해가 불가능한 언어입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이질감이 두드러지는데요. 이 대학의 여론 프로그램은 응답자들이 젊을수록 중국 국민이 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덜 느끼고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 더 부정적이라고 말합니다. 홍콩인들은 법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와 홍콩이 1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독립적 식민지였음을 중국 본토의 동포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지 않는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홍콩에서 중국 본토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현지 규범을 무시한다거나 무례한 중국 관광객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젊은 활동가들은 중국으로부터 홍콩의 독립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허나 홍콩은 영중의 국제조약에 의해 사실상 중국의 일부라는 한계 때문에 미국이 인권을 문제로라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간섭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2047년에는 일국 양제라는 제도도 종료되게 되어 홍콩의 문제에 개입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간혹 홍콩, 대만 등 지역이 분리 독립되는 가능성에 대해 거론되기도 하지만 중국은 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리지안 외무부 대변인은 작년 11월 19일 미국의 핵심동맹으로 불리는 파이브 아이즈가 홍콩 문제를 지적하자 감히 중국의 주권, 안보 및 이익을 손상시키려고 한다면 5개의 눈이 든 10개의 눈이 든 그들의 눈을 찔러 멀게 할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길 원하지 않지만 중국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과격한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내놓았습니다. 5개의 눈에 대해 차후 다루겠습니다. 이는 중국이 얼마나 분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지 알려줍니다. 홍콩은 영토적으로도 대만처럼 대륙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아 미국 자유주의 동맹의 비호를 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미국이 홍콩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 영토에 침투하는 것과 같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2월 홍콩 보안국은 범죄자의 중국 본토로의 인도를 허용하는 인도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때까지 홍콩은 영국, 미국 등 20개국과 범죄인 인도 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허나 홍콩 시민들은 반중국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에 송환하는데 인도법이 악용돼 홍콩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침해할 것이라 판단하여 이에 반발합니다. 결국 3월 30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인도인 인도 법안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지만 4월 3일 홍콩 지도자 캐리 램 정부가 범죄 용의자가 중국 본토로 보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도법 개정안을 도입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기 위해 입법위원회로 행진하며 6월에는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시위는 폭력과 사고가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홍콩 정부와 캐리 람은 10월 23일 인도 청구서를 공식적으로 철회했지만 시위의 요구는 이제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 혐의에 대한 조사, 구금된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선거에서 더 큰 민주주의 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10월 31일자 데이터에 따르면 홍콩은 3분기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 빠졌으며 시위대가 중국의 공식 신화통신사를 파괴하고 불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홍콩 자유시민 시위대가 한 것이 아니라 시위대를 가장한 중공정부 지지 세력이 행한 것으로 강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봄 코로나로 인해 시위는 다소 완화되고 4월 중순경 15명의 민주화 운동가가 체포되면서 재차 소규모 시위가 촉발되기도 하였습니다. 20년 5월 28일 이번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안전법이란 이름의 법을 비준해 중화인민공화국의 임의로 홍콩 기본법 부속서에 삽입했으며 홍콩 당국은 당초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홍콩 안전법을 전날인 6월 30일 밤 11시부터 기습 시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일반의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에 반응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27개국은 30일 홍콩 안전법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홍콩 시민의 영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비자 제한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9일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는데 윌버로스 장관은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독일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했고요. 프랑스, 미국이 가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홍콩에 대한 중국의 처우를 문제 삼아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 범죄인 인도 조약 제고, 홍콩 주민의 입국 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의 대중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무역 합의 등으로 연이은 갈등의 홍콩 안전법이 더해지면서 미중은 상대방의 관리들에 대해 잇따라 제재를 발표했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역시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에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했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콩 국가안전법은 총칙을 포함해 총 6개의 장과 6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홍콩 국가안전법의 한 축은 국가 분열과 외세 개입을 방지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